백성주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입니다. 의사진행만 30초만 하고 본질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청문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만 국민적으로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부분이 이중모의 또 이중교사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서 특검에 수사를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PC가 누구 거냐, 또 방송이 어떻게 사용됐냐의 경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에 그 사안을 같이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위에 많은 것이 실없게 제기되기 때문에 특검에 의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민정수석실 기능에서 중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도 민정수석은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5대 사정기관과 업무 조율을 하고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죠. 예. 지금 굉장히 국가 운영에서 굉장히 대통령 보장이 핵심적인 보직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의는 법률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증언을 통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할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저는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 무거운 책임을 다시 한번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좀 더 면밀히 세밀히 살피고 업무를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런 무거운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또 의문스러운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주역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해야 되는 감찰 소회가 충분히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015년 11월 4일에 북한이 이미 당시에 반제 민주전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이 이미 보도를 해요. 선전선동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등용한 인물은 최태민, 최순실, 정윤의 인맥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선전선동을 최초로 북한이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국내 언론 보다가 북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주변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민정수석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소위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의문이 드는데 왜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직접적으로 감찰을 하고 외부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인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인력이 모든 정부 부처 장차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걸 다 담당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주되게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것은 해당 관련 기관의 보고에 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보고가 사실 없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기능, 민정수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조난 때 그 지휘가 뭐였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요? 4월 16일 그때 당일에 변호사였습니다. 6월 5일에 해경 상황실 서버를 압수수색 수식하지 말아라는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 앞서 증언에서 했습니다.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 당국자와 통화한 기억은 있다 그랬죠? 예. 어떤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요? 상황 파악만 했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대치를 하느냐. 그리고 제가 당시에 국방부 차관으로서 업무를 보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무수석실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정무수석실의 업무가 치안하고 치안 비서관은 정무수석실 소속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증언 말씀드릴 때 해경 쪽 컴플레인이 하여간 해당 루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왔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해경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정자치 국민소통 치안은 정무수석실 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 협조할 때도 정무수석실하고 쭉 했었는데 만약 6월 5일에 그 통화를 했다면은 그 구조를 이미 상황이 끝났으니 구조를 방해하려는 이런 의도보다는 그 여러 가지 검찰의 어떤 수사 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통화를 한 내용을 다시 왜 했는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해경 쪽에서는 먼저 영장 집행 범위가 아닌데 검찰이 그냥 그 중요 시설인 자료인 서버를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는 컴플레인을 했던 것이고, 제 기억하기로는 검찰 쪽에서는 뭐 그 장소 범위에서 빠진 거는 맞지만 그 수사상 필요하다. 서로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양쪽이 다 뭐 일리가 있는 얘기였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거는 바로 그날 나중에 보니까 검찰에서 다시 그 장소, 그 해당 그 서버가 있는 장소에 다시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나중에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 적법 절차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뭐 이미 제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았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혁대행님, 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왜 나왔는지 아세요? 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예?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는 직접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월호 조난이 발생한 4월 16일 날 7시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의료 행위의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 판단되어서 증인으로 요청받았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4월 16일 당시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국민들은 의무동을 구별 못해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의무동은 대통령 전담 의무 지원으로 관저 옆 2층 건물에 있고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이 모두 이용하는데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4월 16일 증인은 대통령 전담 의무 지원실 의무동에 근무한 것이 아니고 직원에게 치료 의무를 하는 의무실에 근무했는 거 맞죠? 네,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하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지위와 장소에서 근무했어요. 그렇습니까?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그 SBS의 그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 좀 달라요. 왜 그렇게 잘못 증언했어요? 잘못이요.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오래된 기억이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차근히 기억을 되짚어 보니 14년 4월 16일에는 의무실 근무가 맞습니다. 그 청와대 대통령 관저 옆에 근무가 아니고 다른 데서 근무했는 게 맞는 말이죠? 네, 직원들 진료를 하는 의무실에서 중요한 근무했습니다. 증언이 됩니다. 1월 달 증언하고 지금 지금 오늘 증언하고 달라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진실입니다.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혁 증인, 지난 1월달 SBS 증언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은 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은 제대로 증언을 하고 그때는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우리 의원들도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네. 4월 16일 당일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근무했습니까? 정확하게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의무실이라는 것은 어느 곳을 말하는지 다시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직원들을 진료하고 관저와 멀리 떨어진 곳인 의무실입니다. 자, 이상으로 1차 신문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